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을 자신있게 살아가는 보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오리슨 마든 지음, 박진배 옮김, 나래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과 부는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권리라고 하는데요.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행동이나 노력보다 바른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가난은 습관이다. 2장 부와 사고, 3장 부를 부르는 습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가난한 현실보다는 가난한 생각, 즉 자신은 가난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주눅든 생각이야말로 인생을 좀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이 걱정하는 바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석과 같은데요. 성질이 비슷한 것을 강한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음이 공포와 가난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만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인간은 얼굴을 돌린 방향으로 걷게 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가난에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여유로움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으면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신의 꿈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그 꿈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신념이야말로 부의 문을 열어줄 마법의 열쇠이기 때문에요. 성공도 실패도 전부 마음속에서 발생해 그것이 결국 현실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인색함과 편견은 돈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낙천적인 마음은요, 성공을 가져다주는 전령사입니다. 밝은 마음은요, 밝은 미래를 생산하고 어두운 마음은 절망적인 현실로 자신을 인도합니다. 설령 지금 당장 부와 건강, 명예를 잃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믿고 끝없이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요,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먼저 그 목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활짝 웃어야 합니다. 손에 넣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은 부자가 돼 행복해야 할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컨트롤해 지배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이 생각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성공해서 부를 얻고자 한다면 성공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에 대해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하고요. 결코 역경과 가난에 끌려다니거나 떠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생각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복장과 겉모습, 행동, 말까지 모든 가난한 사고와 행동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놀랄만한 활력과 또 자신감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가난한 사고와 의심의 악순환을 끊고요. 마음의 벽에서 어둡고 무거운 그림을 떼어내고 밝고 희망찬 그림을 걸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구속하지 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유, 풍족한 마음, 배려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물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자면요. 현대인은 대부분 돈으로 인해 자유를 속박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막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 원한 일일지라도 그런 속박은 스스로에게 있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오체도 오감도 속박당하지 않는다면 자금이 모자라도요, 아니면 전혀 없더라도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에 억눌려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쫓기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금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을 속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족쇄가 될 빚을 지지 말아야 하고요.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면 당당히 세상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에 자신을 내몰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금전 관리의 능력을 키워라. 윤택한 삶을 영위하던 사람이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걸 게을리한 탓에 혹은 업무상 착오 때문에 지금은 비참하고 궁핍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친구나 친척을 믿어버려서요. 모든 걸 다 빼앗긴 채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거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시간이나 비용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정직한 사람일지라도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해는 쉽게 생기고요. 말로만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모으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돈의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건전한 매너 교육만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요. 어떤 일이든 자신의 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전문 기술만큼이나 매너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떤 일을 하든 일단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돈을 지키려면 정보와 지식은 필수적으로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전 관리 능력이라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가난에 얽매여 현재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인생에 좌절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좌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부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행복과 부를 잡기 위해 쓸 소중한 에너지를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두려워해서 그것을 방지하는데 써버리고 말기 때문에요.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을 예상하고 가난에 대비하면 정말로 가난해집니다. 가난을 준비하는 것이 가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마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끝없이 예상하면서 예상한 상태를 초래합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서도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않고 그 희망조차 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무언가를 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없으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모습에 가까운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가짐에는 가난한 마음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듯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절약만이 미덕이 아니다. 1센트를 절약하기 위해 1달러에 상응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잘못된 절약으로 귀중한 시간과 체력이 심하게 고갈돼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적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싼 상품을 사려고 이곳저곳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푼돈에 집착하기 때문에요. 인색한 인생관을 갖지 않아야 하는데요. 낭비와 인색함의 중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활의 활력이 될 만한 휴식과 양질의 독서에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절약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절약에는 탁월한 판단력과 양식, 넓은 시야가 필요한데요. 절약이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부가 들어오는 길목을 막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물을 뿌리기 위해 나섰다가 자신도 모르게 호스를 밟고 서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정원에 물을 흠뻑 줄 수 있을 만큼 물이 흘러 넘치지만요. 호스를 밟고 있으면 물은 찔끔찔끔 나올 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것이던
부의 흐름을 의심과 두려움, 가난에 대한 연상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적인 마음뿐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부의 흐름을 억제하고 막아버립니다. 사람 몸에 피가 돌아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듯이요. 사고의 회로에도 풍요로움이 스며들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노동을 행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손과 머리로 무엇을 창출할지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부의 법칙도 마찬가지 원리에 근거하는데요. 성공과 좌절의 갈림길도 최종적으로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위대한 부의 원리에 바늘구멍이 뚫린다 할지라도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부의 흐름을 결정하므로 진정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척도를 옹졸한 인생이 아니라요, 풍성한 인생에 맞추어야 합니다. 불을 끌어들이는 마음의 자력을 지녀라. 불을 얻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자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의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 법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끝없이 무언가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와 신념이 자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집중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생각의 전문가가 되어서 자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가난과 유보, 성공과 좌절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의 대단한 점은 마음을 먹음으로써 무엇을 끌어당길지, 마음은 어떤 자석을 품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을 끌어당길 마음을 가짐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고요. 불을 손에 넣고 현명하고 끈기 있게 대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부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부를 생각하고 부를 믿고 부를 지향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돈,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 모든 걸 손아귀에 넣고요. 마음의 자력 법칙을 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은 어떤 사고를 품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을 끌어당길 수도, 바람직하지 않고 혐오스러운 것을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린 모습이 모델이 되어서 삶을 통해 환경의 틀이 만들어지고 현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실마리가 되어서요, 인생을 엮어가며 인격의 일부가 되고 그 생각과 똑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자력을 높여 갑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은 먼저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을 끝없이 연상해야 합니다. 가능한 겉모습을 풍요롭게 하고 바람직한 인생을 연상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에 대한 사고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요, 확신은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면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요. 부의 입구가 되는 의식을 자각하라. 인생과 성과와 가능성은요, 모두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의식을 가질지는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요. 새로운 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소망을 확실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확실히 새기고 사고와 행동,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믿어라. 건강도, 부도, 기쁨도, 성공도, 목표 달성도 모두 내면의 보이지 않는 창조 에너지 속에 있으며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실체로 구현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손에 보이지 않는 힘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각자의 사고에 따라 인생, 운명, 재산을 형성합니다. 사고한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존재 속에 뿌려진 씨앗이며 그 땅에서는 뿌린 것과 같은 것이 싹트기 때문에요.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라. 노력 이전에 사고가 있고 목표 실현 앞에 마음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뀐 것만으로 순식간에 상황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가 얼굴을 향하도록 불을 키우려고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려고 결심한 순간부터 꿈을 실현하는 재료가 속속 모여듭니다. 마음의 눈에 비친 사고가 매일매일 표면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사고는 현실의 힘을 가지고 끝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상황을 사고하고 구체적으로 연상하면 할수록 그것을 실현하는 힘은요, 증가됩니다. 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난과 결별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요. 하루라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부자처럼 꾸미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는 마음에서 싹틉니다. 사고에 의해 부의 토대를 만들고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주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꿈을 향해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특효약입니다. 부를 긍정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전파처럼 퍼져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력을 통해서 자신을 부로 인도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출세하고 싶다, 고수입을 올리고 싶다, 빚을 갚고 싶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러면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믿어라. 지향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능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연상하는 습관만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력을 띠게 되고요. 먼저 이루고 싶은 이상, 되고 싶은 인물상, 손에 넣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연상해야 합니다. 목표를 연상하고 꿈을 꾸고 이상의 지위에 오른 이상적인 자신을 상상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룬 자신을 연상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했다면요, 이번에는 현실 세계에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 우리의 성공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망에 지지 마라. 성공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유해한 생각을 지워버리는 특효약은요,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불운이 겹쳐 수입이 끊어졌다. 지금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 등 어떤 원인 때문에 낙담하고 도망치고 싶어졌을 때는요, 풀이 죽어서 걷지 말고요, 바로 생각을 전환시켜 인생의 승리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내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지위에 오르고 필요한 것은 모두 손에 넣겠다. 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항상 뭔가를 해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면요, 놀랄 만큼 기운이 넘치며 어떤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잠재의식에는 우리의 모든 사고, 감정, 소망 등 보이지 않는 창조력의 덩어리가 끝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목표를 새기고 되고 싶은 사람의 인물상을 새기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잠재의식의 바른 사고, 바른 지식, 바른 이상을 전달해 활용해야 합니다. 좌절사고가 아니라요, 성공사고, 어둡고 절망적인 사고가 아니라 밝고 희망찬 사고를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장애가 가로막더라도 끈기 있게 활기찬 성공 이미지를 연상해야 합니다. 운을 기다리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약한 마음과 나쁜 습관이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바라던 부를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돌덩이 같은 나쁜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준비 부족, 훈련 부족, 꿈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바탕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결과일지도 모르고요. 행운이란 이와 정반대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강한 의지, 인내력, 만전의 준비, 명확한 목적의식이 운을 끌어당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운은 기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추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시간을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면 운이 따르고요. 운이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성공 원인은 대개 평소의 생활 태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행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행운을 끌어옵니다. 자신은 운이 강하다, 행운하다,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되고 싶은 자신, 되고 싶은 상황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것은 멀어져 버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라. 기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기대랑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것만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믿는 것이 현실이 되고 믿는 것이 창조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 자세와 노력의 방향이 서로 엇갈려 열심히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자신이 얻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을 반대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기대한 것을 창조하는데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하기 때문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밝을 것이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습관이 돈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의 법칙을 믿어라. 부의 법칙은 모든 필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고를 배우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는 습관, 가난한 사고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부는 얻을 수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것은 그 해독제인 부자 사고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자 사고를 이용해 자기 스스로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자신을 연상하고 부의 법칙에 충실하고 부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내면의 자신과 대화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 사고를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의 참말, 즉 확언을 행하면 그 사고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우리 내면의 힘이 말의 살을 붙여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현실로 되어 갑니다.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끈기 있는 노력의 뒷받침으로 확고한 말에는 엄청난 창조력이 있습니다. 사고는 말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든 말은 선악 모두에 작용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데요. 말에 무엇을 내포시키는지에 따라 의미도, 효과도, 강인함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본인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삶과 죽음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랑과 헌신과 우정을 담는다면요, 그것과 같은 감정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말 뒤에 감춰진 사고에 있습니다.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그것을 입으로 말했을 때만큼 힘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발산한 말은 우리들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에너지를 깨워줍니다. 같은 말을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발설함으로써 보다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데요. 꿈꿀 능력이 있다면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 달성 능력을 믿는 말을 목소리로 내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나약한 자신을 격려해 주고요, 목적을 향한 마음의 동요를 막아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모두 자신의 것이고요. 틀림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면 거대한 자력이 발생합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면요, 신비한 힘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말에 살을 붙여서 사고를 현실로 바꿔나가기 때문입니다. 말은 끝없이 우리 몸에 드러나고요, 얼굴 표정을 만들고 그 말대로의 운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표에서 한눈을 팔지 마라. 성공에서 부를 얻으려면 목표를 하나로 줄이고 여러 방면에서 그곳에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마음으로 철저한 목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표에서 한눈을 팔 만한 마음의 동요는 모두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 가지 목적에 지속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힘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목적도 없이 소비해버리면요, 힘은 약해집니다. 마음을 한 점으로 모으지 않으면요, 완충기가 달려있지 않은 기계처럼 분해되고 맙니다. 목적을 찾고 그곳에서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영역을 찾고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숙련시켜야 합니다. 역경을 발판으로 삼자.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공은 제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은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맞닥뜨린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역경에 화를 내고 겁쟁이는 실망을 하지만요, 현명하고 근면한 사람은 그 재능을 꽃피우고 겸허한 사람들은 실력을 기를 생각을 합니다. 역경은 자만한 마음을 신중하게, 게으른 사람을 성실하게 만듭니다. 완고하게 밀고 나가는 기계, 그것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공과 부를 끌어들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기계야말로 자신의 성공과 부의 원천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평소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어떤 마법을 쓰더라도 빛나는 미래는 바랄 수 없습니다. 여가를 찾아 자신을 연마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미래의 부, 지식, 지혜, 힘, 명성 등으로 빛나게 하고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몸과 마음의 낭비도 멈추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시간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성공을 위한 자본이며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꿈이든 목표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것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자립심을 키워라. 자신을 단련시키는 일은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표가 있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 한 그 목표가 달성될 리 없습니다. 사고의 한계는요, 가능성의 한계이고요, 이상의 한계가 있다면요, 그것을 달성하는데도 한계가 생깁니다. 창조의 원천인 신념과 최선만을 기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주 속 부의 흐름과 마음이 통해서요,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재료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부는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할 때, 혹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노력합니다. 정점에 다다른 뒤가 아니라요,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합니다. 기계는 부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인생의 기로에서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 위대한 업적은 모두 압도적 대다수의 사람이 포기한 일을 추진했을 때 달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숙제를 남긴 채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열과 의욕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지만요. 끝까지 밀고 나갈 기계가 없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의욕에 차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지만요. 결국 뭔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그 꿈은 사라지고 맙니다. 불을 쟁취할 수 있을지는 끝까지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레이스 초반에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골라인을 넘을 때까지 한눈을 팔지 않는 참을성과 기계가 필요합니다. 부가 들어올 장소를 만들어라. 낡은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새로운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에도 마음에도 들어맞는데요. 거의 쓰지 않거나 쓸 예정이 없는 것을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다면요, 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열등한 것에 고집하고 있다가는요, 보다 훌륭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안건을 내더라도 허투루 듣고 반응이 없는 사람,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다면요, 더 우수한 인재가 다가올 수 없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사고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5가지의 재능이 있든 10가지의 재능이 있든 전부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능력은 완전히 꽃피우게 되고요.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이 되는데요. 부를 지향하며 재능을 100% 활용하고 연마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재능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낡은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야심, 자신의 능력을 인생의 성공을 향해 집중시키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를 받아들이기 위한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능력의 한계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능력, 지금까지 발휘한 능력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떠안게 됐거나 또 이판사판의 상황에 몰리거나 강한 동기가 주어졌을 때 그에 응해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어떤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장애를 떠안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목적을 달성할 능력, 가난에서 벗어나 억만장자가 될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미지로 연상하고요. 비전에 집중하고요. 비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실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인데요. 태생이 어떻든 재산이 얼마나 있든 간에 인생이라는 실체를 조영하는 힘은 단 한 가지, 바로 마음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는가? 항상 위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래를 향해 추락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담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벽에 부딪히더라도 이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을 끝없이 연상하고 되고 싶은 자신이 된 자신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꿈을 현실로 만들고요. 현실과 이상을 확실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성공과 부는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권리이며 성공과 부를 지향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그 힘이 자신을 통해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